살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유의하며 지내야 됩니다. 2024년 5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IMF 이후에 최고의 해고 경매 상태가 온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3, 4년 이후를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은 사상 최대의 기회를 가지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지옥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고 하죠. 탐욕을 부추긴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를 선동한 이들이 대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리어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더 따져보고, 더 시뮬레이션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가족 자살이 만연해지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이 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걸요. 미분양도 폭증하고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룰이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잘못 결정한 이들은 생지옥을 겪고, 앞으로 4, 5년간 기다렸다가 생지옥을 잘 버티고 기다린 이들은 아주 싸게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갖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규칙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답니다. 20년, 3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기회라고 하니 이 기회를 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파악하고 잘 간직하려고 했으면 사고 난 이후에 되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산, 자기 사업체는 안 판다 합니다. 자기 것으로 평생을 가져간다고 하죠. 경제는 고통입니다. 그걸 견딜 줄 알아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이 인생을 망치죠. 흥분하지 않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죠.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아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합니다. 아무리 싸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사장이 몰락하고 직원이 사장이 될 수 있는 시절이 앞으로 열리는 겁니다. 가장 싸게 천천히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진 많은 이들이 몰락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다 가져간답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 힘든 일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1,000원, 만원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5만원, 10만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5만원, 10만원이 100만원, 200만원이 되고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간판이 20, 30%가 바뀌고 보험사나 증권사도 절반 이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앞으로는요, 보험을 들어놔도 보험 계약자가 다 책임집니다. 배린 제도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현금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DSR 30%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앞으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남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고 겉멋에 들어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성공한 삶이다라며 떵떵거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이 앞으로 대거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요, 고정금리 7%, 8% 시대를 예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 4년, 5년 가면요, 많은 이들이 망가지겠죠. 파멸의 전주곡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산시장의 붕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몰락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연끌족들은 끝입니다. 바젤3 시대에 가상금리가 3%, 4% 더 부과되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까지 당하면 그냥 하층민 예약이죠.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최상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이제는 중금리 상태로 쭉 40년, 50년 금융노예로 빚진 사람들을 목조일 겁니다. 앞으로 대출 안 나옵니다. IMF 때는 가계빚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계빚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가정들이 속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할지 구상해둬야 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곡소리가 나고 난리죠. 서로를 원망하고 난립니다. 앞으로 4, 5년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히 사는 이가 피해 입지 않는 세상이 되고 또 기회를 갖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저금 예치한 이들이 대금 몰락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는 현금이 갑 오브 갑입니다. 4, 5년간 말입니다. 지옥의 문턱에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은행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평생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고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기업가의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고용과 과시와 탐욕의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부도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문제입니다. 사석 4대 몸이 감당되냐? 세금하고 관리비가 감당되냐? 이럴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계에 몰린 이들이 뱉어내는 아파트들, 부동산들을 가격이 헐값이 되면 그때나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지방 아파트 싸게 매수해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요, 그에 맞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잘 모르면서 그냥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리자, 사무직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잘 궁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무지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2금융권들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80조인데 이건 2022년의 버전입니다. 지금은요 100조, 102조, 103조가 넘어가고 있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많이 몰락하고 많이 망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몰락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엄청난 충격 속에 살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미쳤고 사람들이 투기에 빠져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될까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몰락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